자, 이틀 전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던 우리 코스피인데요. 신고가, 일단 신고가 이후에 어제 잠시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돌파한 부분을 금방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예, 여기 이제 신고가 난 자리, 이 자리가 잘 오늘 보니까 이제 지켜지면서 어제 이제 그 전일 밤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저기 반등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다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정말 오랜만에 그러한 신고가를 만들어낸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게 잠시만요. 차트가 왜 움직이지 않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트가 지금 움직이지 않네. 네. 자, 우리나라, 자, 지금 신고가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사실은 언제든지 신고가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자리였죠. 왜? 그만큼, 매수의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매수의 기운이 강할 때 오르긴 하지만은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앞에 있던 모든 웬만한 그런 물려있는 모든 것을 소화를 해냈다라는 것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욱이 이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자, 우리 해외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쭉 우리 보면 미국장 이런 걸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장에 따라서 다음에 올라오면 좋구나, 또 빠지면 아이고 큰일 내일 또 한 방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나스닥이 반등이 있었죠. 나스닥이 이제 반등이 올라왔다고는 하였으나 하지만은 현재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오늘 또 코스닥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나스닥도 지금은 참 중요한 기로이다, 그죠?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냐. 자꾸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면 결국은 어때요? 실망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큰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갈 때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국 시장 아직까지는 양쪽 시장 다 신고가가 나지는 못하였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고가가 이미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있죠. 물론 앞으로의 추이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느낌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그동안 횡보하면서 쉬고 있던 이러한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보면은 근데 은근히 지금 신고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시장을 살펴보고 지금 어디에서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난 11월 달에도 작년에도 그랬죠. 그때도 이제 긴 조정 끝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막 더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조정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때요? 반등을 성공을 하였죠. 반등에 성공하였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겠지, 지금 조정인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반등은 다 하연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고요, 이때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가 나죠. 은근히 보면 어때요? 지수가 은근히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월 달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그 종합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막힐 거야.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적당히 지금 앞에서 보면 계속해서 못 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행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을 이끌어내던 그때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에요? 그때 대장주가 예. LG화학 아니겠습니까? LG화학. 그 LG화학도 보면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미 조정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대장이란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니까 LG화학도 저렇게 쉬고 있는데 뭐 별로 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니 대장주가 지금 쉬고 있는데 문 지수가 뭘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났다는 거. 이때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그동안에는 좀 약세의 마인드 그리고 어떤 시장이 쉬고 가니까 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종목들이 오를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났다. 시장이 뭔가 살아나고 있다 할 때는 어땠습니까? 재빨리 우리가 태세 전환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태세 전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보면 2,500억 금세 돌파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럴 때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마인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잘 확신을 가지지가 않죠. 왜? 사람들은 나중에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확신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인정이 안 되다가 저러다가 말겠지 하다 2500포인트 더 넘어갔고요. 그러다 또 계속 상승하면서 2600포인트 되고 정말로 가는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2800하고 2700하고 2800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지죠. 아이고 그때 그때 좀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워져 가지고 종목들을 보니까 좀 떴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힘들겠다. 그러한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2800 넘어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2800에서 3000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3000을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앞서서 이렇게 횡보하고 조종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별로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은 이제 비로소 인정이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2500포인트 아래에 있다가 막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야 이제 코스피 3000 시대를 보게 되는구나. 와 강세장이 맞구나 해가지고 어때요? 이때 또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유 지금 따라가면 늦겠구나. 늦겠고 또 다음 기다려서 그때 들어가야지 했는데 3000 넘어가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막 따라 붙잖아요. 오 3000 넘어갔대. 나 소외되면 안 되는데 3000포인트에서 나 소외되면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3,000원 이상은 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200까지 찍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탄력을 일단 이제 조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입성한 것은 역시 이렇게 이제 딱 뜨고 나면은 아이고 나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또 늦게 동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들어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진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큰 수익이 없는 거죠.
그때 많이 들어간 종목이 저기 삼성전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서 보면은 조용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용했죠 지금까지. 근데 11월 달부터 어때요? 땅 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65,000원을 딱 돌파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길로 해서 쭉 상승.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때요? 96,000원대까지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언제 나옵니까? 시장이 조정할 때, 시장이 조정하다가 이렇게 상승해 나갈 때 보면은 그때 맞는 또 그때 그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들어갔죠. 여기 다 보면은 거의 다 보면 삼성전자를 75,000원 그리고 90,000원대 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도 삼성 주식 안 하다가 갑자기 주식 한다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뭘 샀냐고 보니까 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 사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한테 더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네가 마음먹기는 나름이지. 장기로 보면 갈 것이고 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장기로 보면 갈 것인데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보면 그 위로 보면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물어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꼭 질러놓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이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한 달이 날 것 같고 나만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조정. 삼성전자 아직 안 가죠? 그리고 그때 또 나간 것이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죠. 하이닉스도 보세요. 조용하게 있던 종목이 이렇게 딱 출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11월 달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그때 매수하였다면은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었거든요. 좋은 종목. 꼭 보면 늦게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그때가 시작이 언제냐? 11월 달인데 역시 그때가 보면은 지수는 신고가가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할 때, 그죠? 이때예요, 이때. 이때 막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막 삼성전자 날아가지 않습니까? 매수를 해도 그때 했어야죠, 그때. 자, 그러면은 좋아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가 신고가 났죠. 이제 오늘 보니까 3270포인트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러한 신고가가 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있죠. 이렇게 신고가 났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신고가에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모르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급락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걱정을 하다가 보면은 이전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서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그 초기에 우리가 참여하지를 못했다면은 여기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그 여유를 가진다 중요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뭐 깊은 실망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여유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혹시 내가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사람인지라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나름대로 좀 약점이 다 있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실수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이렇게 상승의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내가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놓치더라.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확인되면 그때서야 나는 인정이 되더라. 대부분이 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한 번쯤은 어때요? 바꿔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래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였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라든지 후회가 남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은 한 번쯤은 그 시도에 대해서 어때요? 바꾸어 봐야 되겠죠. 예.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 투자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진동치 않았다면은 한 번쯤은 어때요? 생각을 바꾸어 봐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바꾸죠.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는 이전과는 달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가느냐 아니냐 그러면 쪽집게처럼 찍어서 너 그럼 가는 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고가가 나는 시점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일단은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이렇게 페이크가 나와서 이렇게 가짜 신고가 되어서 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신고가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은 여기서 어때요? 아까 11월 달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을 때 시장을 선도해내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자동차도 같죠.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잘 가지는 않는다면 뭐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 하나만 홀로 잠시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결코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삼성전자만 가야지 시장이 갑니까? 삼성전자가 못 갈 때도 시장은 갑니다. 아마 그러한 효과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앞서서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지금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2017년부터 이때 올랐죠. 이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또 신고가 이때 2600포인트까지 신고가가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그때 이제 지금 이때 이제 각각 이 부분에서 이끌어낸 것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이끌어낸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그러할까? 그렇지는 않죠. 주로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장을 많이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 가볼게요. 자 저기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때 이제 그 2008년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2008년은 그 리먼 사태가 왔던 그래서 시장에 한번 큰 그런 위기가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2007년, 2008년 그때 시장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그 기억 나시죠? 어떤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그런 큰 상승들이 있었죠. 이때 2007년, 2008년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보면은 이 1000포인트도 되지 않던 그죠? 1000포인트도 되지 않던 종합지수가 2004년부터 2005년 초에는 이 1000포인트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 코스피가 이때 상승해가지고 무려 3년 만에 어때요?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었죠. 2007년 고점. 이게 지수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 아래에서 2000포인트 그러니까 두 배로 성장한 거죠. 두 배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장이거든요. 폭발하는 장. 예. 모든 것이 다 이때 보면 모든 것이 다 상승하였죠. 뭐 저기 조선 해운주 그때 이제 주도주 조선 해운주였으니까요. 조선 해운주가 상승한 거 다 알고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도 그렇지 않더라도 다 올라갔죠. 예. 뭐 차트를 보거나 여러분이 주식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여기서 다 올라갔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하의 삼성전자가요, 그때 보면은 여기 보세요. 2005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합지수는 1000포인트 아래에서 2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그런 큰 강세장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는 2005년도에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2006년, 2007년 동안에 가나요? 못 가나요?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못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맹신이라 할까요? 하나의 어떤 편견,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종합지수가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맞아요. 삼성전자가 그 종합지수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여준다는 것은, 상승해준다는 것은 종합지수에 드러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것은 종합지수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맞거든요. 맞기는 맞지만은, 근데 이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종합지수가 바로 어때요?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고 코스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코스피의 움직임을 코스피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종목도 뭐 갈 것이다,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판단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주위에서 어떤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접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잘 접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잘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어떤 특정 종목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심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리포트라는 것이 나온다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결과를 어떻게 딱딱딱 그때 안 빠지고 다 맞춰놔야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마치 그 우리 일기예보하는 거가 같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 우리가 예보를 받지만은 잘 안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시각각 변하는 게 기상이니까. 주식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그래요. 어차피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데 종합지수 올라와 봐야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은 시장이 제공하는 많은 그러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의미는 있죠. 그러면 이 신고가가 날 때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을 것인가, 어디가 지금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 어디가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중심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보고 지금 투자할 만하다면 그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떤 정보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적당한 타인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그리고 시장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좀 기회를 놓친다든지 그렇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신고가 났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어디에서 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종목들이 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는 못 가고 있다지만은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은 어때요? 이미 시장, 사실은 이 종목은 4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였거든요. 근데 4월 달은 어떻습니까? 4월 달은 지수가 어떠죠? 별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죠. 네. 4월 달에 여기 4월 초부터 이제 잠깐의 이렇게 반등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거 반등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이 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 아직까지는 확인을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장의 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때 4월 달에 어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4월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샀으면, 그죠? 15,000원 아니면 16,000원대에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15,000원, 16,000원대 샀으면 지금은 어때요? 24,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러한 종목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예. 열공주신 14,000원대 매수하셨습니까? 그러면 꽤 수익돼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4월 달에는 종합지수는 살짝 반등하였을 뿐이지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지수 자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발견해 가지고 매수해서 수익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식 투자에 통해 가지고 좀 돈을 번다, 수익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는 건 못 보고 지나쳐 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죠? 지나가 버리고 또 다음에 보면 또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언제 수익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지금은 종목을 잘 본다고 잘 접근을 하면은 수익 날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도 올라갔죠. 그리고 어때요? 뭐 여기 한번 봅시다. 뭐 4월 달에 이렇게 시장은 살짝 올랐지만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훌쩍 날아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5월 달에도 기회가 있었죠. 5월 달에. 5월 달에도 보면은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올라왔지만 이 5월입니까? 5월 달에도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자,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5월 말이죠. 6월 달. 6월 달에부터 이제 제대로 출발을 하였거든요. 신성통상. 신성통상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보면은 6월이죠. 6월 초에 이제 살짝 상승이에요. 살짝. 이상하죠? 지수는 살짝 상승을 하였는데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뻥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꽃길님 그때 신성 못 샀습니까? 그래요. 좀 그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더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들이 또 나옵니다. 신성통상 이런 종목 어때요? 지수는 찔끔 오르는데 지금 팍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성신양회 같은 것도 어때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도 이미 3월 달부터 상승하고 있었죠. 이거 잘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잘 가고 있고 이거 다 무료 추천으로 드린 종목입니다. 성신양회. 예. 성신양회도 보면 3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3월 달 시장이 좋았나요? 그렇게 썩 좋다고 느낌을 받지는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막 그때 한 9,000원 정도였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 9,000원 근처였는데 어느덧 13,000원 갔다가 지금 12,000원까지 내려와 있고 그래도 수익은 꽤 나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도 올라왔지만은 또 저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9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5월 26월 27월 28월 29월 30월 31월 32월 33월 34월 35월 36월 37월 38월 39월 40월 41월 42월 43월 44월 45월 46월 47월 48월 49월 50월 51월 52월 53월 54월 55월 56월 57월 58월 59월 60월 61월 62월 63월 64월 65월 66월 67월 68월 69월 70월 71월 72월 73월 74월 75월 76월 77월 78월 79월 80월 81월 82월 83월 84월 85월 86월 87월 88월 89월 90월 91월 92월 93월 94월 95월 96월 97월 98월 99월 100월 100
요 근래에 많이 수익 났던 것은 원전 관련주였죠. 원전 관련주들 완전히 그냥 한번 싹 쓸었습니다. 싹 쓰리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나오잖아요. 뭐 대통령 미국 방문해가지고 테마를 타기는 하였지만은 5월 달에 어때요? 지수가 살짝 반등하는데 얘는 탄력 받아가지고 더 쭉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지수가 살짝 올라올 때 보면은 여기서 대한전선이 이미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전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VIP 원님께 이거 대한전선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종목은 지금 아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얘는 이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대한전선을 좀 그때 강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한전선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수익 많이 나신 분은 300% 이상 수익 나셨더라고요. 자, 그것만 있나요? 대원전선, 전선주들 막 따라갔죠. 대원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보자 해가지고 다 이때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들어간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두산중공업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5월달에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쭉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사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도 사자,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보선파워텍도 사자,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관련주들, 그죠? 네, 어서오세요. 아침 햇살님. 그죠? 전선 3인방이 잘 하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런 보성파워텍까지 전선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보성파워텍도 이것도 원전 관련주인 거 아니까 근데 이것도 같이 사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서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누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은 뭐 테마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테마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시장이 5월달에 살짝 올라올 때 이러한 종목이 같이 출발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지수 있죠. 지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올 때도 보면은 시장의 곳곳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이상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가 났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나 있는 상태라면은 기회는 어때요?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더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 그랬습니까? 아침에 사님 제 목소리 중독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신고가가 났거든요. 지수가 살짝 올라올 때도 종목들은 저렇게 땅땅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코스피 신고가 났습니다. 신고가 날 때 지난 11월 달과 같은 이러한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그런 우리가 위치에 서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났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저희 시장을 이제 계속 쭉 살펴보거든요. 예.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자꾸만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전과는 지금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2의 아까 보신 원전 관련된 종목들처럼 후속으로 따라갈 종목들이 곳곳에 어때요?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번에 신고가가 났지만은 종목별로 볼 때도 보면은 지금 오를 만한 종목들 아주 큰 장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6월 중순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죠.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이러한 상승, 뭐 크기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전망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상승을 하면 코스피 3,700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3,700포인트까지 간다면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약 500포인트 정도가 더 상승하는 거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3,000까지 여기 이렇게 가는데 결코 적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말고를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어쨌든 이번까지 상승이 나오면은 올해 수익의 기회는 아마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나오지 싶어요. 그런 건 저도 몰라요. 쿠키커터님. 몇 년간 어디까지 상승한다 하는 건 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 있죠. 뭐 매일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 전체를 그냥 최대한 집어넣어 놓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근데 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얼마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 대략적인 예측. 그 우리도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뭐 또 지난주 같은 이제 주말에 비가 왔는데 주말쯤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아, 주말에 외출할 때는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좀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죠. 자, 주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비가 오겠구나. 그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부터 비가 올 것 같은데 나는 2시에 외출하니까 우산 안 가져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3시쯤에 올 것 같지만 그날은 어때요? 오전에 나가든지 오후에 나가든지 우산은 일단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똑같아요. 주식도. 얼마만큼 갈지 어느 기간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올라가기는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르는 만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얼마만큼 가서 천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뭐 대충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이제 못 간다. 그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 생각되면은 이제는 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예측은 3,7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상승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 그 6월 달도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상반기도 지나갔어요. 네.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기회가 한 번 더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은 올해 여러분 그 수익이 있죠. 올해 수익. 올해 수익의 대부분은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는 수익의 기회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지나가게 되는 거고, 뭐 내년을 기약을 한다든지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승은 지금은 어쩌면 올해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들 있죠. 수익 랠리에 있어서 어쩌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이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미 출발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뭐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나가고 있지만은 이미 이런 종목들 보세요. 동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6월달 들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종합 지수로 보면 이미 3,300포인트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하나 둘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때예요. 지금 막 튀어나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민이 뭐냐면, 특히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이 클 거예요. 그래,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나도 저런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지금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한 종목들은 잘 가르쳐 주지 않죠. 주위에서 가르쳐 줄 때는 이미 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떠가지고 이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지 어때요? 그래야지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나도 샀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사봐. 아마 그 사람들이 악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살려고 하니까 조정 들어왔고, 또 과거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매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잘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출발선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쉽다면은 어때요? 누구나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뭐 한 1년 지나면 다 성과를 거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종목도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시장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투자를 그만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떨어지면 못하게 되는 거죠. 손실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타격을 입고 손실이 있으면 나 주식 안 한다 해가지고 나가시거든요. 손실도 이제 주식 더 이상 할 돈도 없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난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한다. 나하고는 안 돼.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야 했는데, 나중에 있죠. 또 그렇게 되지만 또 할황장이 오면은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발을 들이놓으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시작한 주식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못 돌아갑니다. 어차피 못 돌아가는데 선택은 하나. 어차피 발 들여놓은 거 내가 여기서 이제 잘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상태에서 쉬겠지만은 또 활황장이 되면 돌아가지고 또 시작하는데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차피 못 돌아갑니다. 나 주식 안 한다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지나고 나면 또 돌아오더라고요. 몇 년 지나가지고 시장이 막 신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결국 저기 앞서서 있죠. 이때 막 입성을 많이 하였거든요. 이때 진짜 입성을 많이 하였어요. 그때 우리 무방하면 막 몇백 명씩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정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 입고 이제 다 떠났잖아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근데 그때 떠난 사람들이 언제 입성했습니까? 3,000포인트 넘어가니까 다 입성했잖아요. 또 돌아왔거든요. 주식은 못 떠납니다. 주식은 못 떠나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올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는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온 건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큰 틀을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다. 천하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해서 샀더니 수익이 안 나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게 다 고점에 들어가 가지고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데 고점에 들어가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점, 고점 어떻게 우리가 그 대세, 이게 이제 대세이거든요. 대세하면 아시죠? 하나의 어떤 방향성,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안목 없이 그냥 찍기식으로 아니면 주위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들, 그게 이제 정보랍시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대세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시장에서 헤매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특강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너무 기초, 아예 기초 차트도 아예 모르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뭐 기초 완전 기초부터 시작해야 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좀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좀 더 이제 큰 시장의 본질적인 것,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은 완전 기초부터 할 거예요. 네, 아주 기초. 그래서 이제 차트도 보면은 파악을 못하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윤곽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이제 보는 란 틀이 잡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은 손실은 보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고점에서 고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고점을 잡지 않고 철저하게 이 바닥이죠. 바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들 있죠. 주식 투자도 보면 이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부터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포착하는 거. 삼성전자도 작년인 11월 달이라든지 이때 투자했으면 다 먹은 거거든요. 성과가 꽤 괜찮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 있는 차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대충 보면 방향성은 보이기 때문에 쉽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했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네. 그리고 저기 연초부터 해가지고 꺾였네. 쉬운 것 같거든요. 쉽죠? 근데 왜 쉬울까요? 지나간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쉽죠. 그죠? 네, 지나간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실전은 지나간 차트를 보고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건지 빠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거든요. 네,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6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가는 건가? 상승할 것인가? 빠질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또 내려왔습니다. 또 이제 6만원 이상 올라오네요.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가나? 또 빠져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어때요? 저기 1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지나간 차트는 이해하기 쉬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순간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순간에 판단하는 때 어떤 부분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캔들만 잘 보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조 지표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막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다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늘의 가격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 빼고 뭐 거래량 이런 보조 지표 다 빼버리고요. 이 캔들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지금 좀 너무 생소하게 보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차트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있죠. 이러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버리면은 휑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휑하죠. 느낌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만 지금 자료가 나열되어 있더라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보나요? 이 캔들의 그러한 각각에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캔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이 캔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초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된 다음에 보조 지표라든지 뭐 다른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어때요? 확률을 좀 더 높여가는 거죠. 여러분의 판단의 확률을 높이는 건데 결국은 이게 본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게 그 가격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종목 이렇게 이제 보는 포인트라든지 중요한 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의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평가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저평가된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도대체 뭐 주식 가격이 지금 얼마가 가야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얼마가 가야지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근데 어떤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더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이미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못 가는 종목은 못 가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기 보면은 카카오가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15만원이 가지만은 지금 이 카카오는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하죠. 섣불리 답하기가 애매하죠. 왜 왜냐면은 고평가된 것 같기는 한데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퍼가 이미 220입니다. 이미 퍼가 220이니까 상당히 고포죠. 예, 그러면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가잖아요.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00이면은 저기 10만원 가까이 있을 때 이때도 어때요?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러한 잣대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못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고 또 이제 이면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초보자 할 때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떠버린 종목 있죠. 이미 달아난 종목들. 그러한 종목은 사지 말라고 해요. 너무 떠버린 거. 그래서 떠버린 거는 다 사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격언에는 어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달리는 말인데 그럼 여기 올라타라고 하는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떠버린 거 여기 있는 종목은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느냐? 혼란스럽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투자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경우 많이 보셨죠? 그 초보자들은 항상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가 물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알쏭달쏭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을 잡는 그러한 본질에 그러한 말들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본질의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미를 하는 거구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번에 강의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스타일, 특징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얼마까지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될지, 뭐 당장에 사가지고 손실이 나니까 이게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계속해서 날 것이냐,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는 것도 지금 고민이 있을 텐데, 물론 좋은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지고 가는데,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어디까지 내가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그게 방향을 못 잡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일 겁니다. 자신의 전 투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을 못 잡고 있으니까 종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기로, 나는 중기 정도로 본다, 어떤 사람은 장기로 본다, 어떤 사람은 단기로 본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각각이 어때요? 각각에 보면은 매수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종목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 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바닥이라고 해서 지금 오릅니까?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단기 내지는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사면 안 되죠. 충분히 쉼이 끝나가지고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런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의 종목과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권하는 대로 마구제비로 사가지고 그 종목의 지금 어떤 그 상태, 시세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쉬고 있는 단계인지 가는 단계인지,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곧 갈 단계인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통해 가지고 주식의 어떤 그런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방향만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어떤 것이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각자 다 다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이해를 잘 해야 잘 따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적 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칙에 의해서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또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벗어날 때, 그럴 때는 매도를 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의 반복. 그래서 또 내 원칙에 하나 매도하게 되면 또 나의 원칙에 맞는 종목에 그러한 범위가 있겠죠. 딱 그런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종목을 또 사가지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순환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면 참 투자가 재미있거든요. 계속 어차피 계속 할 건데, 그러면서 수익도 나고 계좌도 불어나면서 재밌는데,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자꾸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실패되고 실패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열이면 열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번 시도했을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해야 되겠고, 그 성공을 통해 가지고 계좌가 증가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줄고 있죠. 여러분, 이번 행보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러한 장에서도 어때요? 수익 나는 사람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 나는 사람 나거든요. 오히려 있죠. 지금 지수는 3000포인트에서 크게 망가진 건 아닌데 절반 이하로 깨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 고점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빠질 때는 20-30% 금방 빠지거든요. 그리고 손절, 그리고 그러한 손절을 2번, 3번 반복하면 절반 이하로 푹 내려옵니다. 그럼 또 비중을 나누나요? 그것도 아니고 막 몰빵 가까이 막 어떤 사람 한 종목 또 나눈다고 해봐야 2-3종목 이렇게 하니까 내려올 때 푹푹푹 내려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매매를 확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사실 투자에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준이 없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3일 동안 아마 그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반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요. 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도 하나 모르고 아무것도 읽을 줄 모르고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막대기만 있다 이거밖에 모르고 투자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초보자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보다는 이번에는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대신 기초적이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마스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합니다. 막 일주일씩 여러 개씩 하면은 다 여러분 못 받아들여요. 첫날은 뭐 캔들하고 그 다음에 추세하고 나중에는 보조지표하고 막 넘어가면요. 사실은 분량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초가 되신 분은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를 하는데 3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서 중요한 포인트를 읽어내는 방법, 의미 있는 부분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날은 이제 대세 판단, 사기는 샀지만 이게 이어지는 이러한 대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세를 판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세를 판단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제 투자하는 데서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세 판단, 그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뭐 종목도 좋고 대세의 어떤 그런 또 부분도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이제 사고 파는 거 포인트 있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종목들이죠. 네. 물론 뭐 3일 동안은 VIP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있죠. 지금 6월 중순에 보면 올라갈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있죠. 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들, 핵심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초 들으는 분들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매매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하면은 나중에 되면 매도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쯤 되면은 무방에서도 어차피 우리 판 거니까 무방에서도 같이 알려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은 매도하는 부분은 무방에서 우리는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같이 팔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틀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틀을 잡아야지 앞으로 상승이 있죠.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6월달 사실 기회는 상당히 좋거든요. 의미는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담아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만 받아가서는 안 되겠고 적어도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싸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뭐 딱 10만원도 많다 해서 9만원 받습니다. 9만원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3일 정도 들어보시고 기초 들어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면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요. 90만원 딱 추가하시면 3개월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3개월 가입하는데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싸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가격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방향을 이번 기회에 좀 잡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 단계에 그런 또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기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입문해 가지고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를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도 사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저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보면 어때요? 드디어 7만원 돌파했죠. 잘 가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올해 출발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이런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후속주들이 있으니까 후속주들이 더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제도 보니까 막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나서 우리가 시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막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연 그 이야기가 과연 그러면 지수가 신고가 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요 근래 갑자기 등장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등장을 하였고 이제 시장에서 다 아는데, 그죠? 이미 반영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테이퍼링 하더라도 거기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겁먹고 있는 사이에 벌써 그 사이사이 지수는 횡보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이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한 상승 종목들만 우리가 잘 이용해도 벌써 돈 많이 벌었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기 후기에 같은 데 보면은 돈 번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돈이. 그죠? 행보하고 있는 장에서도 먹었다면서 그러한 소식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죠. 뭐 언제까지 또 확인하고 그때 수익 만들려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거,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쿠키커터님 소개해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지수, 오늘은 이제 또 주말이죠. 네, 주말이고 이제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신고가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거기서 이제 지수는 여기서 지키든지 더 가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출발을 한 종목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많이 보시고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그동안에 수익이 잘 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수익이 잘 나지 않았던가, 매수 자리는 적절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도 많이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올라갔을 때, 성공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원인을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비교를 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 내가 매수했던 것과 성공적으로 수익 났을 때 그때 매수할 때 잘 비교해 버리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을 잘 보고 수익 나는 쪽에 가까운 종목을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6월에 지금 있을 다음에 나올 상승을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